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결 리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연결 리스트. 연결 리스트는 뭐냐라고 설명드리기 전에 자료 구조라는 단어를 설명드릴까 해요. 자료 구조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료 구조는 뭐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 조작하는 구조다.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들 중에 배열, 이 배열이 자료 구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연결 리스트를 얘기할 때 배열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결 리스트는 뭐냐? 자, 연결 리스트. 배열처럼 연속된 메모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int arr하고 10. 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여기 안에 0번째부터 9번째까지 정수값을 넣고, 그렇죠? 이 배열 arr은 40바이트죠. 인티저가 4바이트니까. 자, 배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돼 있죠. 0번째부터 1번째, 2번째. 자, 그럼 연결 리스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연결 리스트는 노드가 연결된 자료 구조이다. 일단 처음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드라는 게 뭐냐? 노드.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노드 일단 설명을 하자면 데이터와 포인터가 저장된 혹은 가진 구조체에 있다. 데이터랑 포인터를 가진 구조체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노드를 만들어 보고 노드를 연결해서 간단하게 연결 리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C++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는 회사에서 연결 리스트를 가지고 개발하는 거는 극히 드물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하다. 일단 연결 리스트를 배우는 이유가 포인터, 그리고 메모리, 혹은 뭐 주소, 응용하는. 그래서 나중에 면접하고 코딩 테스트 할 때 종종 물어보는 자료 구조입니다.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연결 리스트와 배열의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하는 그런 면접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C++를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STL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연결 리스트를 배우고 STL을 배우면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됩니다. 연결 리스트 알고 사용하면은 그 안에 있는 내부의 구조라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안에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그 다음에 노드들의 연결성,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STL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STL이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연결 리스트를 배우고 STL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를 배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포인터, 메모리 주소 이걸 응용한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동적 할당, 네, 그렇죠. 힘 영역을 이제 사용하면서 동적 할당을 응용하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연결 리스트를 하기 전에 포인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잡고 그 다음에 자기 참조 구조체에 대해서 할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노드를 만들려면 자기 참조 구조체 문법을 알아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참조 구조체를 배우고 알아두고 나서 노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노드를 연결시켜서 연결 리스트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에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기 참조 구조체를 사용하면서 노드를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노드를 연결하면서 마지막에 출력까지 하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동적 할당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동적 할당 하기 전에 노드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자기 참조 구조체를 통해서 노드를 만들어 보고 그 노드를 연결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 리스트 이제 첫 번째 영상인데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할당을 해보고 그 다음에 클래스로도 만들어 볼 거예요. 자기 참조 구조체를 이제 클래스로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STL 맛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영상은 글쎄요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포인터부터 다시 잡아 나오죠.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는 뭐예요? 포인터 변수와 동일한 자료형을 가리킨다.
그리고 가리킨 변수의 값을 제어했다.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코드로 int value에다가 10을 저장하고 int asterisk p 언더바 value라고 할게요. value의 주소를 이렇게 해서 가리켰죠. p value가 value를 가리킨. 조금 더 설명하자면 포인터 변수는 역할이 변수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변수는 값을 저장합니다. 그렇죠? 메모리에 값을 저장하잖아요. 근데 포인터 변수는 동일한 타입의 변수의 주소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도 타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과 동일한 타입의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value에다 10을 저장했는데 포인터 p 언더바 value 여기에는 value의 주소를 저장하죠. 그래서 주소를 저장함으로써 그 value의 값을 제어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10을 value에 10을 저장했지만 위에 코드에서 10을 저장했죠. 근데 여기서 제가 asterisk p 언더바 value에다가 30을 이렇게 하면은 p value가 가리킨 변수. p value는 지금 value의 주소를 저장했죠. 그래서 value를 가리킨. 그렇죠? 그래서 value의 값이 30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cout value 하고 end에 위에 using 여기 지울게요. using name space std.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3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었어요. 포인터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나서 자기 참조 구조체를 배워야 됩니다. 자, 다시 포인터 변수는 자신과 동일한 타입의 주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그렇죠? 이 코드에서 대입 연산 통해서 value의 주소를 저장하는 겁니다. 주소를 저장함으로써 그 해당 변수의 값을, 그죠? 그 해당 변수 안에 어떤 값을 넣을지 제어하는 거죠. 약간 갑질하는 뜻이. 예를 들면 int index 해서 제가 50. 자, 코드를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asterisk p 언더바 value는 인덱스의 주소. 저 여기 asterisk 넣으면 안 되죠. 이건 값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p 언더바 value 이 포인터 변수에는 이제 인덱스의 주소를 저장한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가리켜서 인덱스에 있는 값을 제어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p value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출력하면 여기서는 위에 value는 제가 p value 통해 30 바꿨으니까 그죠? 30이 출력이 되고 밑에 p value를 출력하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밑에서는 인덱스를 가리켰잖아요. 인덱스의 주소를 저장함으로써 가리킨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과 50이 이렇게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포인터에 대해서 좀 알았으니까 연결 리스트가 무엇인지부터 해볼게요. 연결 리스트란 무엇일까? 자, 배열 먼저 얘기할게요. 배열. int arr 하고 10. 자, 배열은 지금 arr 1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번째부터 9번째까지. 그래서 안에 정수가 들어있고 하나당 4바이트. 그렇죠? 한 칸당 0번째, 1번째부터 해서 4바이트에서 얘는 40바이트가 되겠죠. 인티저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배열을 우리가 사용하면은 크기를 미리 정하고 사용한다. 맞죠? 그래서 중간에 크기를 변경할 수 없다. 맞죠? 그 크기를 수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크기를 변경할 수 없죠. arr 10 하면 딱 여기 안에서 내가 값을 저장하고 그렇죠? 활용하고 그리고 뭐 이게 부족하듯 남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결 리스트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 하나하나 넣는 저장하는 그 장소를 노드라고 합니다. 이 노드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노드 주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 노드 안에는 이 두 가지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배열은 이렇게 데이터가 안에 들어가고 연속적으로 이게 쭉 들어가죠. 크기는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보이시는 이걸 통해서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넣고 이렇게 이 하나 이게 노드라고 하는데 이 노드를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크기를 딱 잡고 시작한 반면에 연결 리스트는 중간중간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중에 연결 리스트 응용하면은 이 중간에 있는 이 노드를 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빼서 얘랑 이렇게 연결시키고 네,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인트 데이터 그냥 예시예요. 그러니까 정수이면서 하나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를 만들 건데 이게 자기 참조 구조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노드를 연결시킬 포인터 변수인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스트럭트 노드인데 동일한 이름이죠. 그쵸? 노드. 이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드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머릿속에 일단 그려주세요. 이렇게 네모나게 두 칸이 이렇게 있어서 한쪽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한쪽은 다음 노드를 가리킬 수 있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다시 코드로 좀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코드로 통해서 구조체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평범하게 스트럭트 노드라는 구조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int value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보시면은 그냥 일반 구조체입니다. 그냥 정수형 변수 하나가 들어간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구조체. 자 그러면 자기 참조 구조체는 뭐냐? 아까 노드를 잘 생각해 주세요. 자기 참조 구조체는 여기 안에 자기 자신을 포인터 변수로 넣습니다. 넥스트로 할게요. 자, 포인터 변수. 아까 전에 제가 포인터 변수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죠? 포인터 변수는 자기와 동일한 타입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포인터 변수가. 그래서 주소를 저장한 그 대상의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제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스트럭트 노드 안에 자기 자신 타입의 포인터 변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 자신과 동일한 타입의 주소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에 그냥 소문자로 노드 first로 할게요. 여기에 10 하고 널 ptr이라고 이렇게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노드에 노드 first라는 구조체 변수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 안에 10과 널 ptr. 이 널 ptr 같은 경우 뭐냐면은 널 ptr. 이거는 포인터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상태. 네, 그냥 너 아무것도 가리키지 마.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 포인터는 아무것도 안 가리켜.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노드의 세컨드에서 20 하고 널 ptr. 자,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노드를 2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봐주세요. 노드의 first에 next. 자, 그러면 노드의 first, 이 노드 first 안에 value랑 next가 있고 노드 second에 value랑 next 둘 다 있죠. 그렇죠? 거기에 next에 누구의 주소를 저장해요? 노드의 노드 second의 주소를 이렇게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노드가 2개 연결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노드 퍼스트 안에 value랑 next 있잖아요. 그 next에는 자신과 동일한 타입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 구조체 보시면은 이 노드 타입 포인터 변수로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노드의 멤버로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타입의 포인터 변수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동일한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변수는 값을 저장하고 포인터 변수는 자신과 동일한 타입의 주소를 저장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리킨 거죠. 그래서 노드의 first, next, 그쵸? 노드 세컨드의 주소를 저장했기 때문에 노드 세컨드를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노드가 두 개가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스트럭트 노드하고 자기 자신이 멤버로 있죠. 이거를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합니다. 자기 참조 구조체. 그래서 자신과 동일한 타입의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 포인터 멤버를 포함하는 구조체다. 이게 자기 참조 구조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참조 구조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노드 두 개를 만들어서 노드를 연결을 시켜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출력을 해봐야겠죠. 출력을 할 건데 여기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각 노드에 접근해서 출력할 동일한 타입의 포인터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포인터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일단 시작은 노드 퍼스트부터 해볼 거예요. 노드의 current, 현재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터 변수, 그렇죠? 어디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current의 노드 first의 주소를 저장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current가 현재 노드 first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current가 노드 first를 가리키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노드 first 안에 있는 값을 제어하거나 혹은 current를 통해서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out 좀 꾸며주자면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연결 리스트로 할게요. end에 자, 이렇게 하고 while문 쓰죠. current가 current가 언제일 때까지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해라. 즉 여기 널 ptr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current는 노드 first를 가리키고 있고 반복하면서 다음 노드를 또 가리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노드 second하고 끝에 널 ptr 그쵸? 넣었죠. 일반적인 연결 리스트는 끝에는 널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응용하신 원형 연결 리스트가 있어요. 그때는 끝에 노드가 원형이기 때문에 처음 노드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일반 연결 리스트이기 때문에 널이 아닐 때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cout current가 current가 가리키고 있는 이거죠. 그거의 value를 출력해라. 그리고 endl 할게요. 자, 그러면은 현재 curren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값을 출력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current의 value, 그렇죠? current가 현재 노드 first를 가리키고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멤버 value를 출력해라. 이 코드가 그 코드예요. 맞죠? 그 다음에 다음 노드를 가리켜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curren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current는 현재 이 포인터 변수는요. 지금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노드 first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노드 first 안에 next 그 안에 우리 노드 second의 주소를 저장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현재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는 노드 second 그거를 노드 second의 주소죠. 넥스트에는 노드 세컨드의 주소가 저장돼 있죠. 그래서 그 주소를 current에 저장하면은 어떻게 돼요? current가 노드 세컨드의 주소를 저장해서 그 노드 세컨드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10과 20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연결 리스트를 이제 스택 영역을 통해서 한 거고 다음 영상에서 동적 할당으로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동적 할당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포인터에 대해서 좀 더 다 잡고 그 다음에 자기 참조 구조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노드를 만들어서 연결시켜보고 그 다음에 동일한 타입의 포인터 변수 만들어서 첫 번째 노드부터 접근해서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출력하거나 혹은 값을 바꾸는 거. 네, 이렇게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동적 할당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연습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그냥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include 스트링을 좀 넣고요. 문자열을 좀 사용해보죠. 스트링 클래스. 그리고 구조체 만드는데 struct student 해서 int age 그리고 std에 스트링 네, 해서 여기에 name으로 하나 해주고 참고로 스트링 그 클래스 사용할 때 지금 using namespace std를 지웠기 때문에 이 std 이거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참조 구조체 그렇죠? 스튜던트 타입에 포인터 변수 그냥 넥스트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스튜던트의 first std 여기에 첫 번째는 age니까 22살 그리고 name은 길동 그리고 얘는 그냥 널 ptr로 할게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노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 요번엔 3개를 만들어 줄게요. 네, 세컨드 그리고 마지막에 third third 이렇게 해서 각각 21살 20살 이름은 길동 밑에는 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민으로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노드를 각각 노드를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그러면 first std는 second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얘의 next는 second std의 주소를 저장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중에는 이거 응용해서 다음 영상 혹은 다다음 영상에서 응용해서 함수를 통해서 만드는 것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일단 처음이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second std에 third의 std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노드가 3개가 쭈루룩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third third std의 next 얘는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null ptr 네, 이렇게 네,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적용이 됐는지 이제 연결이 됐는지 출력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노드 3개 연결된 새 노드를 접근할 동일한 자료용의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스튜던트 이름은 동일하게 할게요. 아스테리스크 커런트 $ent 그래서 처음에는 first std 그쵸?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while current가 언제까지 null ptr이 아닐 때까지 그쵸? 왜냐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반복문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 null ptr을 저장할 거잖아요. 그쵸? 왜? 세 번째가 next가 null ptr이기 때문에 null이 아닐 때까지 뭐 아까 했던 설명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std cout 그래서 curren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를 next가 아니라 데이터죠. 먼저 이제 age랑 endl 그 다음에 그리고 std cout ent의 current의 name 출력하고 그 다음에 다음 노드를 가리켜야겠죠. current에다가 current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그 노드의 next는 그쵸.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 노드 주소를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next. 자, 이렇게 하면은 다음 노드의 주소를 current에 저장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반복문 돌리면은 결국은 current가 첫 번째 노드 가리키고 있다가 두 번째 노드 가리키고 있다가 세 번째 노드 가리키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세 번째 이 third 노드 끝에는 null ptr이 있죠. 그걸 만나서 반복문이 종료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22 길동, 21 훈, 20 민. 그렇죠? 잘 나오죠. 자, 출력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값을 하나 테스트로 바꿔보죠. 밑에 이제 y문 하나 더 넣어 출력하고 이 중간에 값을 바꿔서 또 잘 출력이 된지
세컨드 std의 age를 예를 들면 24로 할게요. 현재 커런트가 넥스트 마지막까지 갔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킨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22길동, 20일 훈, 20민 이렇게 있는데 cout endl을 좀 추가하고 cout std endl 뭐 이런 식으로 두 칸을 좀 띄울게요. 그래서 출력하면은 처음에는 22길동, 21훈, 20민 두 번째는 22길동, 24 바뀌었죠? 훈, 20민 이렇게 해서 값을 바꿀 수 있다. 혹은 반복문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처음에 여기 반복문 코드를 지우고 커런트를 다시 first 갖다 놓고 if 커런트 노드에 나이가 20살, 21살, 20살이죠. 20일, 훈이 21살이니까 24살로 바꿔볼게요.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age가 훈이 아까 21살이었죠. 21이면 그러면은 현재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age가 20이면은 해당 노드의 값을 age를 24로 바꿔줘라. 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while 끝나고 다시 처음 노드 다시 가리키고 나서 그 다음 또 수정된 걸 출력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걸 안 넣었죠. 커런트에 커런트 넥스트 이걸 안 넣었죠. 다음 노드를 계속 가리켜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22길동, 21훈, 20민 그리고 22길동, 24훈 그 다음에 20민 뭐 endl 그냥 추가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다시 좀 구분하기 위해서 훈 21이 24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반복문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근데 여기서 보시면 노드를 현재 가리키는 노드가 다음 노드를 계속 가리키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조건 줘서 바꾸고 약간 좀 뭐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포인터를 연습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구조체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노드 구조체 변수 통해서 노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든 노드를 연결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노드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 선언을 해서 동일한 타입의 포인터 변수 선언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출력도 해보고 노드의 값을 직접 바꿔보기도 하고 그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값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 처음에는 연결 리스트 공부하실 때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동적 할당을 통해서 연결 리스트 배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자기 참조 구조체 소개하고 구조체 변수를 통해서 노드를 만들고 그걸 연결하고 해서 연결 리스트를 만들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했던 거는 스택 영역, 구조체 변수를 통해서 노드를 만들었죠. 스택 영역을 활용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동적 할당, 이거는 힙 영역이죠. 동적 할당을 통해서 연결 리스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연결 리스트를 왜 배우는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고 바로 동적 할당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결 리스트는 뭐냐? 지난번에 노드 만들어 봤죠? 네, 여러 개의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자료 구조. 그러니까 노드를 여러 개 생성하면 처음에는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그냥 있지 않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포인터를 통해서 연결한다. 자기 참조 구조체 그때 사용하는 거죠. 멤버 변수가 있어서 그 포인터로 다음 노드, 그러니까 다른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면서 그 포인터 변수가 그 노드를 가리키는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드를 위에 똑같이 얘기했지만 여러 개 생성하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배열과 차이가 있는 거죠. int arr 하고 100. 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얘는 연속된 메모리죠. 그렇죠? 400바이트. 인티저 4바이트니까. 근데 연결 리스트는 노드 안에, 그렇죠? 노드를 생성해서 그 안에 데이터를 넣는데 배열과 차이가 뭐예요?
배열은 선언한 시점부터 크기는 고정됩니다. 하지만 연결 리스트는 프로그램 시행 후에도 노드를 생성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모양의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배열과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연결 리스트는 배열과 다르게 나중에 데이터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배열이 더 좋다, 연결 리스트가 더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는 연결 리스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연결 리스트를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연결 리스트보다는 C++는 STL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 아니면 STL.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자료 구조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네, 연결 리스트를 배우는 거고 또 이 연결 리스트를 알고 STL을 공부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는 공부할 필요가 꼭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연결 리스트는 배열과 다르게 계속 차이점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크기, 삽입, 그리고 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적 자료 구조다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제 연결 리스트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 참조 구조체 하나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자기 참조 구조체 가져왔고요. 그냥 이름 그대로 노드, 스트럭트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인터 변수, 그렇죠?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제 전 영상, 자기 참조 구조체 영상 이 부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기 참조 구조체 만들어 놓고 이제 동적 할당 할 건데 잠깐 이 부분만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는 그냥 노드를 만들어서 그냥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커런트라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노드에 접근했죠. 네, 그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연결 리스트의 규칙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걸 설명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의 규칙 뭐냐? 다른 건 아니고 헤드의 존재예요. 이 헤드의 역할은 뭐냐? 이 헤드는 무조건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저장한다. 헤드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얘는 무조건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전체의 입구를 기억해 두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커런트는 이동형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노드에 접근해서 그 노드의 데이터를 뭐 바꾸는 그런 이동형 포인터일 뿐이고 시작점 정보는 헤드가 가지게끔 하는 거죠. 그런 규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메모리 해제. 연결 리스트의 모든 노드를 딜리트 할 때, 우리가 동적 할당하면은 무조건 딜리트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연결 리스트의 모든 노드를 딜리트 해줄 때 처음 노드를 알아야지 전체를 따라가면서 지울 수 있어요. 헤드는 첫 번째 노드 주소 저장하고 있으면은 연결 리스트를 딜리트 해줄 때, 이제 메모리 해제해줄 때, 처음 노드를 따라가면서, 그쵸? 첫 번째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부터 차근차근 삭제해 갈 수 있는 거죠. 헤드가 없으면 첫 노드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메모리 해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메모리 누수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헤드는 연결 리스트 전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대표적인 포인터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규칙을 첫 번째 헤드를 만든다. 참고로 연결 리스트 할 때 헤드랑 테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테일은 연결 리스트의 끝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의 끝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그게 테일이다. 그래서 제 시언어 영상에서는 헤드랑 테일 가지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헤드만 가지고 해볼 겁니다. 그래서 헤드를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노드를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드를 만들고 이제 데이터를 넣겠죠. 그 다음에 연결시킨다. 그리고 뭐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한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위에 이렇게 주석 남기고 이제 이대로 해보는 거죠. 자, 그럼 메인에서 첫 번째로 헤드를 만들 건데 헤드는 노드 타입의 헤드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null ptr. 처음 헤드 생성했을 때는 여기에 뭐 아무것도 지금 노드 생성도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노드에 asterisk first에다가 new node. 자, 이렇게 하면은 힙 영역에 그죠? 노드 크기만큼, 노드 구조체 크기만큼의 메모리가 잡히는 거죠. first가 가리키는 그 힙 영역의 노드 그 부분의 데이터 여기에는 100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헤드 만들고 거기에는 그냥 null ptr null을 저장하고 first. 자, 노드의 이 first는 스택 영역의 포인터 변수입니다. 스택 영역의 포인터 변수 first가 힙 영역의 노드 크기만큼 잡힌 그 노드의 첫 번째 주소를 그쵸? 저장한 거죠. 이 first에. 그래서 first가 힙 영역에 생성된 그 노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first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irst의 데이터, firs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데이터에 100을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힙 영역에 100이 저장된 겁니다. 자, 그리고 first의 next. 아직 뭐 노드를 이게 처음 생성된 노드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null ptr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연결시킵니다. 헤드에다가 first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그쵸? 저장하는 거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first의 주소를 저장한 게 아니라 firs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주소를 헤드에 저장한 거예요. 이 부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력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cout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데이터, 즉 뭐가 출력이 될까요? 그쵸? 100이 출력이 되겠죠. 위에 using name space std 네, 이걸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100이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죠. 네, 헤드를 통해서도 첫 번째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에 데이터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ut 여기다가 헤드 출력 땡땡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를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노드에 asterisk second는 new node. 그래서 second 포인터 변수 그렇죠? 새로운 노드에 주소를 저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second가 가리키고 있는 next 여기에는 200을 넣어주고요. 처음에 만들 때는 다음 게 next는 null ptr. 처음에 이제 노드 만들면은 항상 초기화할 때는 next에는 null 넣어주시는 이거 코드 잊지 말고 꼭 null 넣어주셔야 됩니다. 만든 김에 노드 하나 더 만들죠. 노드에 third third는 new node 하고 third의 데이터는 300 그리고 third의 next는 null ptr.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연결시켜 줄게요. 노드를 생성했으니까 노드를 만들고 연결시켜 주는 거. 일단은 헤드의 첫 번째 first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first의 next는 second.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second는 포인터 변수죠. 그렇죠? second는 지금 new 노드에서 그 힙 영역에 새로 생성된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second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first의 next는 secon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주소를 저장한다. 이 코드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first의 next에다가 second가 가리키고 있는 그죠? 그 노드의 주소를 저장해라. 이 코드가 그 코드고 그리고 second의 next는 third. 자, 이렇게 하면 second의 next에다가 thir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주소를 저장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양은 자, 처음에 100
200, 300. 네. 처음에 100, 그리고 200, 300인데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런 모양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이상하게 출력해 볼 건데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데이터.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처음에 100이 나오겠죠. 출력해 볼까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 헤드 출력해서 100 출력하고 또 밑에 100이 나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밑에 지금 Cout 한 코드. 그렇죠? 자, 그러면 200을 출력할 때 자, 헤드를 통해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넥스트죠. 그러면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넥스트. 그러면 첫 번째 노드의 넥스트에 뭐가 저장돼 있어요? 다음 노드가 세컨드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죠. 그 넥스트에 데이터를 출력하면 200이 나오겠죠. 이거는 그림 그리면서 해보시면 돼요. 200이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300을 출력해 볼게요. Cout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넥스트에 그쵸? 그거에 넥스트. 좀 슬슬 머리 아파지죠? 근데 이 넥스트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세 번째 노드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죠. 그쵸? 거기에 데이터. 그래서 endl, endl.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리면서 해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세미콜론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100, 200, 300 이렇게 출력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머리 아프다. 난 그냥 커런트 제가 지난번에 했던 커런트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그냥 그걸로 다음 노드 계속 가리키면서 출력할 거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while 그 전에 커런트 변수 선언해 줄게요. 노드 포인터 ent 얘는 헤드. 그쵸?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주소를 커런트에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커런트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런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출력해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커런트가 널 ptr이 아닐 때까지 cout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endl 자 해준 다음에 다음 노드를 가리켜야겠죠? 커런트에다가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자 이렇게 하면은 커런트에다가 커런트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넥스트에는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다음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넥스트에는 그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커런트에 저장하는 거죠. 꼭 그림 그리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네, 100, 200, 300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해제를 시켜야겠죠. 일단은 커런트를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주소를 네, 저장하게끔 할게요. 왜냐면은 while만 끝나면 커런트는 세 번째 노드의 next 그러니까 너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커런트에다가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게끔 해주고요. 그래서 메모리 해제를 해줄 건데 메모리 해제는 어떻게 하냐? while문 헤드가 널 ptr이 아닐 때까지 그러니까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게 이제 메모리, 그러니까 첫 번 노드를 삭제하다가 헤드가 가리킨 게 널이면은 이제 메모리 해제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드 아스테리스크 tmp 포인터 변수, 임시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넥스트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에서 만들었을 때 헤드 100, 200, 300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커런트도 이제 100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이런 모양이 네, 나오겠죠. 비슷하게. 그래서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즉 100, 이 100이 저장되어 있는 노드를 지우면은 200이 저장되어 있는 노드를 헤드가 가리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포인터 변수 아스테리스크 템프 여기 포인터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tmp에다가 200이 저장된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딱 됐을 때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노드 delete 헤드 자 이렇게 하면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헤드에다가 TMP. 자, 이렇게 하면은 TMP는 200이 저장된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데 그 주소를 헤드에 저장해서 헤드가 어떻게 돼요? 100이 저장된 노드는 없어지고 200이 저장된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게 반복되면서 언제까지? 널이 아닐 때까지.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커런트는 뭐 원하시면은 삭제하다가 원하시면은 뭐 삭제니까 그냥 일부러 안 해줬는데 커런트도 템포 뭐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그럼 커런트도 200이 저장된 노드를 가리키게끔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우고요. 그래서 뭐 커런트를 뭐 저 일단 뺄게요. 불필요하니까 삭제할 때는 불필요하니까. 그럼 위에 이제 커런트 이제 헤드 주소 저장하는 것도 삭제하겠죠. 그냥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는데 커런트 삭제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연결 리스트 헤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동초 할당으로 힙 영역을 사용했죠. 그래서 동초 할당으로 노드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노드들을 연결해서 그 다음에 메모리 해제까지 하는 네, 그렇게 이번 영상에선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결 리스트를 응용해보는 그런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은 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 거고요. 일단 어떻게 만들지 일단 구성을 좀 해보죠. 일단 간단한 준비를 해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메뉴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메뉴에 이제 1번은 학생 정보 추가 뭐 생성, 추가 될 수 있겠죠. 그 두 번째는 출력, 그리고 세 번째는 종료. 네, 메뉴를 이 세 가지로 네,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메뉴를 만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학생 정보 추가했을 때, 학생 정보 추가했을 때, 이번 영상에서는 다 함수로 할 겁니다. 함수로 만들어서 다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고 학생 정보 입력, 그 다음에 노드 생성, 그리고 연결 리스트 구성. 뭐 이런 흐름으로 가겠죠. 그렇죠? 내가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입력한 거 가지고 노드를 만들어서 노드에 그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노드로 가지고 연결 리스트 구성하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종료 기능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종료 기능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료하면은 프로그램 종료가 있고 그 전에 메모리 해제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하는. 이번 영상에서는 노드 이제 삭제라든가 노드 추가 이 부분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 추가라고 해서 계속 학생 정보 추가하는 건 할 텐데 예를 들면 노드 사이에 삽입 이 부분은 안 할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연습하는 좀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메뉴대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구조체를 좀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구조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만들고요. 아이디 그리고 네임, 스코어 그 다음에 자기 참조 구조체 넥스트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주석을 좀 지우고요. 위에 이제 메뉴 구성부터 해보죠. 첫 번째 네, 메뉴 구성 이제 함수 만들 거예요. 함수 선언 네, 밑에다가 할게요. 메뉴에 보면은 학생 정보 추가, 출력, 종료. 뭐 이 구성으로 메뉴를 만들겠죠. 그래서 메뉴도 함수로 만들 겁니다. 보이드로 할게요. 디스플레이 메뉴 보이드로 하고요. 정의를 해야겠죠. 보이드 디스플레이 메뉴 정의를 하는데 cout n 해주고 빼기 모양으로 해서 메뉴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endl 그리고 cout 1 학생 정보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endl 그리고 cout 2 출력 무한반복 안에서 학생 정보 추가하면서 또 선택해 출력도 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무한반복 안에서 그래서 cout 3 프로그램 종료 endl 그리고 cout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out 선택 뭐 이런 식으로 뭐 메뉴 선택
아니면 그냥 선택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메뉴 이렇게 만들고요. 지금 메인에서 한번 메뉴를 출력해 볼게요. while true 무한반복 안에서 그래서 디스플레이 메뉴 함수 호출하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는데 함수를 예를 들면 void 디스플레이 메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환이 없는데 그러니까 메뉴는 그냥 이렇게 출력만 해주는 거고 디스플레이 메뉴하고 여기서 그냥 입력을 받을게요. 이제 메뉴 선택할 수 있도록 입력해서 이제 입력발 변수 그래서 int 선택 그러니까 초이스로 할게요. 처음에 이제 0 해주고 cin으로 하면 되겠죠? 초이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 종료니까 아직 뭐 구조체만 만들었지 노드 생성 이 부분 안 했으니까 일단 종료했을 때 종료가 잘 되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초이스가 if 만약에 얘가 3이면은 시작 n 해주고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죠. end에 역슬래시에는 그냥 이렇게 넣었어요. 네, 밑에 디스플레이 메뉴에도 그냥 옆에 역슬래시 있는데 역슬래시에 엔터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넣어서 이제 Y문을 빠져나와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종료하는 부분 하고요. 뭐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해제하는 부분도 넣을 수도 있고 해제 기능 함수도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출력을 좀 해볼게요. 지금 에러가 샵 인클루드 문자열 스트링 클래스 인클루드 스트링 이거 추가해야겠죠? 유직 네임 스페이스 std를 위에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뉴가 이렇게 나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짝대기가 좀 모자라네요. 맞춰줄게요. 일단 다시 끄고 하나 둘셋넷 4개였던 것 같은데 얼추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아직 추가나 출력은 안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쵸? 안 되죠? 근데 종료 딱 3 누르면은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그래서 끝나죠. 일단 메뉴 구성 이렇게 하고요. 일단 메뉴는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정보 추가해야겠죠? 여기 3하고 4 여기에 출력 넣어야겠죠? 출력 만들어야겠죠? 자, 이제 학생 정보 입력 부분을 해볼 건데 이 부분을 좀 쪼개보죠. 뭐냐면은 여기다가 먼저 입력을 담당한 함수 void input student student data 그래서 여기는 입력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이제 헤드로 넘겨줄 건데 udnt 요번에 좀 새로운 문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스테리스크하고 주소를 이렇게 같이 넣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입력을 전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문법 매개 변수의 아스테리스크하고 엔드 주소 표시 이거 들어갔죠? 주소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면요 학생 주소를 그쵸? 학생 정보에 대한 주소죠. 주소를 담는 원본을 통째로 빌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헤드 있잖아요. 아스테리스크 엔드하고 헤드. 제가 메인에다가 헤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메인에서 예를 들면 스튜던트 헤드 그리고 헤드에다가 처음에 초기화 널 ptr 자 이렇게 헤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기 헤드를 통째로 빌려주겠다라는 의미예요. 헤드 이렇게 하면은 이 메인 함수의 안에 있는 이 헤드를 그냥 자체를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스튜던트 아스테리스크 엔드 헤드 이 헤드는요 메인 함수의 헤드예요. 그래서 이 문법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메인 함수 안에 있는 헤드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학생 정보를 입력했다면 이제 노드를 생성해야겠죠. 요번에 만들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노드 생성하는 게 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뭐 헤드에서 뭐 노드를 연결시킨다든가 그쵸? 노드 주소를 헤드에 저장해서 헤드가 노드를 가리키게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함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번에 어떻게 만들 거냐면 리스트를 구성하는 함수 안에 노드 생성하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그리고 순서가 그렇잖아요. 노드를 만들고 리스트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를 구성하는 함수 안에서 노드 생성하는 함수를 호출할게요. 그래서 노드 생성하는 함수 이름은 student asterisk create student node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int id string
name 그리고 int score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리스트 구성하는 거는 void로 하고요. 그 다음에 add student. 그러니까 add student라는 이름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학생 노드를 만든 다음에 뭐 추가한다, 리스트에 추가한다, 뭐 이런 이름으로서 add student 이름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매개 변수를 student에 asterisk 주소 헤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int id string name score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 student int 이거겠죠. add student에 또 매개 변수 이렇게 3개 있어서 좀 이상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add student 안에서 create student 노드를 호출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넣은 겁니다. 뭐 방식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 3가지 함수 만들어 볼게요.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밑에서 순서대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정의를 하고요. 자, input student data 그 입력하는 거예요. int id score 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혹은 그냥 int id int score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0으로 다 초기화 해주고요. cout \n 빼기 3개 정도 넣어서 학생 정보 입력 이렇게 해서 e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cout 자, 처음에는 id 입력 땡 해주고 cin id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cout 이름 입력 cin name 이름 스트링 변수 선언 안 했네요. 스트링의 name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cout 점수 입력 땡 해주고 cin score 네.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add student 그러니까 리스트 구성하는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student 그렇죠? 이 함수 안에서 노드를 만드는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add student 함수 여기서 실제 연결 리스트를 구성하는 거예요. 노드를 만들고 리스트를 구성하고 그래서 매개 변수에다가는 아까 똑같이 헤드 이 헤드는 여긴 헤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드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따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이 헤드는 메인 함수에 있는 헤드 그 자체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이 헤드 그 자체를 가져다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드 id name score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학생 정보 저장 완료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endl까지 자 그러면 add student에서 이제 리스트 구성하는 함수죠. 이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add student 함수 안에서 create student 노드 생성하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add student 함수에서 노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student asterisk new student dent는 create student node의 id 이 매개변수에 있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name, score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create student 노드에서 노드를 생성하겠죠? 노드를 생성했다는 거는 힙 영역에 노드를 만들어서 그 노드의 시작 주소를 new student에 저장하겠다. 그럼 new student가 그 노드를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노드를 그리면서 코드를 이렇게 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create 노드 만들어 보죠. create 노드는 먼저 student 마찬가지로 new student student 여기다가 new student 자 이렇게 해서 create student 노드 함수 안에 있는 new student 이 포인터 변수 얘는 스택 영역이고 옆에 있는 new student 이거는 힙 영역이죠. 그 노드의 주소를 new student에 저장한 거죠. 그래서 new student가 그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new student 가리키는 노드에 먼저 id에다가는 매개 변수 아까 입력해 전달한 그 아이디를 여기다가 저장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new studen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ame에다가 name. 네,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new studen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score는 score.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을 했고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노드의 즉 new student가 가리키는 노드의 next는
초기화해줘야겠죠? 널 ptr로 초기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return new student.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뭐예요? new student가 가리키고 있는 지금 현재 노드를 생성해서 그 노드의 시작 주소를 저장했죠. 그 시작 주소를 add student에서 맨 윗줄에 있는 그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포인터 변수 new student 여기에 그 주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노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연결 리스트 구성을 해야 되는데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연결 리스트는 헤드가 일단 우선순위. 그래서 맨 처음에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 쭉 있는데 헤드는 항상 규칙이 뭐예요?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게 헤드의 규칙이고 헤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즉 헤드의 new student.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add student 호출을 하는데 노드를 만들고 연결 리스트 그렇죠 구성을 하죠. 근데 add student 함수를 내가 학생 정보 추가를 계속 할 때마다 헤드가 계속 새로운 노드만 가리키면 안 되잖아요.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가 있다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헤드가 널 ptr이냐, 즉 노드 생성된 게 아무것도 없냐. 그랬을 때 헤드에 새로 생성된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끝내줘야 됩니다. return 이렇게 헤드에 연결만 딱 시켜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연결 리스트의 첫 노드를 생성했을 때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헤드에 기존에 연결된 노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새로운 포인터 변수가 필요합니다. 즉 헤드가 노드 1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새로운 노드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로운 노드를 추가했으면은 노드 1번 뒤에다가 새로운 노드를 넣어야겠죠. 자, 이 부분을 생각해 주세요. 헤드가 기존에 가리키온 노드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헤드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헤드가 연결시키고 있는 노드의 넥스트가 널일 때 그 노드를 연결시켜 줘야 돼요. 즉 노드 새로운 노드가 노드 2 뒤일 수도 있고 3 뒤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항상 헤드부터 검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게 널 ptr인지까지 검사하면서 그게 널일 때 새로운 노드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헤드가 노드를 가리키고 있으면 그 노드의 넥스트가 너를 가리킬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포인터 변수 current 저번에 했었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여기다가 student asterisk current 이렇게 넣고요. 처음에는 시작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주소를 같이 current에도 저장을 합니다. 이 코드가 그 코드죠. 그 다음에 while문 언제까지 curren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넥스트가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라는 거예요. current에다가 curren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넥스트 반복하려면은 그쵸 while문에서 curren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다음 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어떻게 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넥스트의 주소를 계속 current에 저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널이 만났을 때 이 while문이 끝나죠. 그럼 current는 현재 제일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래서 curren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에다가 new student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새로 생성된 노드를 그 위치에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current가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노드의 next에다가 새로 생성된 노드의 주소를 저장한다. 그렇죠? 연결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꼭 그림을 그리시면서 코드를 연습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된 겁니다. add student까지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위에 가서 출력하는 거 해볼 건데 void 함수 이제 선언할게요. print student. 그래서 student 얘는 그냥 asterisk head.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이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를 해야겠죠. 얘는 간단하죠. 만약에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가 없다면 ptr 이면은 cout 학생 /n 해줄게요.
해주고 학생 정보가 없습니다 하고 endf 하고 return.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cout 아니면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n 빼기 3개 정도 누르고 학생 명단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endf. 그리고 스튜던트의 그 다음부터 동일합니다. 저희 지난번 해봤죠. rent에다가 헤드, 즉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주소를 커런트에 저장시켜서 while 커런트가 널이 아닐 때까지 출력하면 되겠죠. 어떻게? cout id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id 그리고 일단 endl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id 이름 점수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ame score 네, 출력하고 커런트에다가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출력까지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메모리 해제하는 부분 만들어 줄게요. void free student student list. 그래서 마찬가지로 student 여기는 아까랑 동일하게 했던 헤드, 그죠? 헤드 자체 메인 함수에 있는 헤드 자체를 가져다 쓰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그냥 while 해서 헤드가 null ptr이 아닐 때까지 student의 asterisk temp 만들어주고 삭제하는 건 지난번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그러니까 처음에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삭제하는데 그냥 삭제하면 안 되니까 현재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넥스트를 템프에 저장해요. 그러면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의 다음 노드 주소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다음 노드 주소를 알려주고 나서, 그러니까 템프에 그 주소를 저장하고 나서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즉 딜리트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헤드에다가 템프에 저장된 주소를 헤드에 저장해서 헤드가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끔, 그렇죠? 언제까지? 헤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반복문이 끝나면은 헤드에다가 널 ptr 메모리 해제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에서 해보죠. 네, 이제 함수를 다 만들어 봤으니까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일단 처음에 제가 그냥 쭈루룩 함수 다 만들고 나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건데, 만드시는 분들은 함수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출력해보고 내가 원하는 출력 잘 되는지 확인해보고 함수 하나하나 만들면서 출력 결과를 다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인 함수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메뉴 구성할 때는 스위치 케이스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일 때 1일 땐 뭐죠? 학생 정보를 이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input student data 그래서 head 그리고 break 해주면 되겠죠. 케이스 2 print student 하고 헤드만 옮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break 그리고 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때 default 그래서 cout/n 해주고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죠? end에 자,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를 할 건데 메모리 해제 부분 free student list 이 부분을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이 부분에다가 넣고 이렇게 하고 종료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까지 만들었고요.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일단 출력하면은 학생 정보가 없다 뜨고 학생 정보 추가 1 누르면은 아이디 입력 뜹니다. 아이디는 그냥 1번 하고요. 학생 이름 0으로 할게요. 홍 점수 입력 뭐 95점. 자, 출력하면은 학생 명단에 1, 홍 95점.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할게요. 아이디는 2번, 학생은 파크, 점수는 91점. 그래서 출력하면은 학생 명단 1, 홍 95, 2, 팍 91. 잘 나오죠? 또 추가할게요. 아이디 3번 누르고요. 이름은 민 할게요. 그리고 점수 입력 뭐 97점. 그래서 다시 또 출력을 눌러 보겠습니다. 하면은 잘 나오죠.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하면은 이제 아까 메모리 해제 부분 넣었죠. 여기에 종료할 때 초이스 3 할 때 free student list 이 부분 해제하는 부분까지 해서 3 하면은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은 add student list 이 함수를 좀 더 설명할 건데 이 위에 있는 매개 변수 student asterisk and head 이렇게 사용하면은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메인 함수에서 선언된 변수 이 헤드, 스튜던트, 아스테리스크 헤드 있잖아요. 이 헤드를 이 인풋 데이터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헤드에 넣었어요. 인풋 스튜던트 데이터 함수 가면은 이 헤드, 그쵸? 여기에 메인 함수에 있는 헤드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add student 함수, 이 매개변수, 이 헤드는 매개변수가 맞습니다. 매개변수가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매개변수와 성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이 헤드는 참조 매개변수다. 헤드는 참조 매개변수다. input student 데이터, 그쵸? 이 헤드는 참조 매개변수다. 그래서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조 매개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나중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 헤드의 주소를 출력을 해보시고 메인 함수에 있는 이 헤드를 주소를 출력해보세요. 그럼 동일하게 나옵니다. 메인에 있는 헤드를 빌려다 쓴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제가 하는 이유가 보이드로 해서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스튜던트 아스테리스크 크레이트 노드 이 방식으로 사용하면은 그냥 헤드를 그냥 아스테리스크 엔드 주소 필요 없이 그냥 넣을 수 있는데 보이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 문법을 만든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드를 통해서 내가 메인에 있는 걸 직접 그쵸? 이 헤드에 헤드를 약간 전역 변수 느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스튜던트 아스테리스크 그쵸? 함수 이름 이렇게 해서 주소로 리턴 하시면 돼요. C++에는 이렇게 해서 개발한 부분을 좀 더 선호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는 있는데 그건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실수 방지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실수로 헤드 이 부분을 빼놓고 그냥 함수 호출만 하면은 메인 함수 헤드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이제 버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 에러도 안 나기 때문에 찾기 힘든 버그가 됩니다. 반환했을 때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함수 이름만 호출하는 뭐 그런 실수를 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사용하는 걸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환 값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때. 네. 그래서 함수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 뭐 불이라고 했죠, 불 타입. 혹은 방금 추가된 노드의 주소를 반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헤드 주소를 이제 반환하는데 리턴을 써버리면 다른 정보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관성. 리스트 이제 관리할 때 함수가 여러 개일 때 추가하든 삭제하든 지금 저희가 삭제하는 것도 안 넣었고 추가하는 것도 이제 노드들 사이에 추가하는 것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추가할 때 그쵸? 어떤 함수는 헤드를 반환하고 어떤 함수는 뭐 false냐 true냐 이런 여부를 이제 성공 여부를 반환하는 거죠. 그때 좀 사용자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는 매개 변수 아까 전에 보여드린 아스테리스크 주소 이 매개 변수로 수정하고 반환 값은 함수 결과 보고용으로 쓰자 그런 규칙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 리스트 응용해서 학생 정보 저장하는 연결 리스트 프로그램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거 꼭 연습해 보시고 노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거나 추가할 때 옆에 그림 꼭 노드 그려 보시면서 커런트 포인터 변수 만들어서 이게 누굴 가리키고 있고 이걸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연결 리스트, 그러니까 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그램 연결 리스트로 만들어 봤었죠.
그때는 구조체랑 일반 함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스화 시키는 지난번 영상에서 했던 것들을 가지고 클래스화 시키는 연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학생 정보 저장하는 프로그램 이거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 영상 보시면서 클래스로 바꾸는 걸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클래스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조체가 이렇게 있고 함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클래스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일단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보면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노드를 관리해주는 코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드를 만들고 나서 노드들을 연결해주는 노드를 만드는 것과 관리하는 것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노드는 일단 먼저 구조체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구조체 안에서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구조체 안에서 생성자가 되나? 클래스에서 생성자 배우지 않았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구조체 안에서 생성자를 만드는 거 가능합니다. 원래 이제 구조체는 멤버 변수들을 묶는 틀이잖아요. 틀. 변수들을 묶어 놓은 틀. 그쵸? C++에서는 구조체 안에서 생성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성자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클래스 배울 때 생성자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생성자 하는 방법을 구조체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전 영상 클래스와 생성자 하는 거 그 영상 보시고 오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생성자를 사용하면 우리 지난번 학번이나 이름, 뭐 점수 넣었었죠? 그러니까 아이디가 학번이죠. 지난번 만들었던 학생 정보 저장하는데 학번, 이름, 그리고 점수 이런 것들을 노드를 만들자마자 바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따 코드로 같이 해볼 거예요. 먼저 설명을 하는데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크게 노드를 만드는데 노드는 구조체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을 클래스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흐름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코드를 해보죠. 자, 이렇게 구조체가 이렇게 있죠. 일단 지난번 했던 주석들은 다 지우고요. 함수 부분 남겨두고 구조체부터 할게요. 구조체에서 생성자를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 구조 생성자 배웠던 거 stdent int id로 할게요. 그리고 string name 여기다가 이렇게 id 이렇게 넣으면은 위에 멤버 변수 비슷해 보니까 그냥 비슷해 보이니까 이렇게 언더바 이렇게 넣을게요. 언더바 name 그리고 int 언더바 score 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콜론 이렇게 넣고요. 우리 생성자 때 했었죠. 그래서 id 언더바 id 네임에다가는 언더바 네임 그리고 스코어에다가는 언더바 스코어 그리고 크기를 좀 줄일게요. 네, 타이핑이 다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줄이고요. 넥스트에다가는 널 ptr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생성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물론 지난번 했지만 C++에서는 구조체 안에서도 생성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콜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거의 역할은 뭐냐 생성자 몸체 즉 정의 부분 우리가 함수를 이제 선언하고 정의할 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괄호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메뉴 함수 이렇게 있으면 중괄호 시작해서 밑에 안에 코드를 이 부분을 정의했다고 하잖아요. 정의 부분 이 정의하기 전에 즉 정의 부분이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즉 정의 부분이 실행되기 전에 변수들을 미리 초기화하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별표 그냥 지울게요.
미리 초기화하겠다. 원래 이제 콜론부터, 네, 여기 콜론 있죠? 콜론부터 중괄호. 우리 여기 코드 보시면은, 그렇죠? null ptr, next null ptr 이거 만들고 이제 중괄호 이렇게 넣었죠? 그렇죠? 이 부분이 정의 부분이죠? 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중괄호 직전까지가 초기화 리스트 영역이다. 그래서 이 영역은 멤버 함수의 정의부에 속하면서도 실제 실행 로직보다 먼저 수행되는 특별한 영역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성자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 보통 정의로 가는데 그 사이에 정의 부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수행되는 특별한 영역이다라는 거. 그런 초기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체 안에서도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 수 있다. C++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설명 관련 주석은 지우고요. 네, 생성자 이렇게 만들었죠. 좀 길긴 하지만. 자, 이렇게 생성자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클래스 노드를 만들었으면 그 노드를 연결시키고 뭐 출력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해주는 관리자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클래스 스튜던트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student 매니저. 매니저 할 때 이 부분 m은 대문자로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연결 리스트 할 때 규칙, 맨 처음 노드를 가리키는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항상 가리키는 헤드 있죠. 그 헤드를 지난번 스트럭트 구조체를 통해서 만들면은 뭐 어디서든 막 조작을 가능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스튜던트 아스테리스크 헤드.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함수 만들 건데 퍼블릭으로 만들 거예요. 네, 딱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주세요. 시작했을 때는 처음엔 리스트가 비어 있죠. 스튜던트 매니저. 이 부분을 처음 생성했을 때 헤드는 어떻게 되죠? 비어 있겠죠. 헤드하고 null ptr 생성자를 만들어 줍니다. 노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생성하기 전에는 헤드는 항상 비어 있어야겠죠. 처음 시작할 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소멸자도 일단 먼저 만들어 줄게요. student 매니저 일단 이렇게 만들고 나서 함수 호출할 겁니다. 자, 그럼 순서는 이제 지난번과 비슷하게 하면 돼요. 자, 먼저 학생 추가 관련된 함수를 이제 여기다 만들어 줄 건데 우리 지난번에 add student 함수 이 부분을 가지고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 add student를 일단은 멤버로 여기다가 클래스 안에다가 넣는데, 자, 여기서 잘 봐주세요. 클래스 안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헤드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이제? 필요 없죠? 지금 멤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매개면서 3개로 갈 건데 스튜던트에서 new student하고 create student 노드 지난번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create student 노드에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동적 할당을 해가지고 만들어 줬죠. 근데 이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주세요. 자, 일단 여기 밑에다가 일단 붙여 놓고요. 함수 위에 거 일단 다 지울게요. 밑에 있는 거. 이 부분. create student node 이 부분이 굳이 이게 필요가 없죠. 왜? 생성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new dent.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구조체의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값이 저장이 돼서 그게 동적 할당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 코드인 거예요. 이 한 줄. 그러면 create node 이게 코드가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지워줬습니다. 이 한 줄로 이제 끝난 겁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함수를 이렇게 노드만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든 거를 add student 안에서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아니야, 이제는 add student 안에 create new student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생성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동적 할당을 시켜서
뉴 스튜던트, 그쵸? 스튜던트 포인터 변수 뉴 스튜던트가 힙 영역에 노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가리키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노드 생성이 된 거예요. 좀 뭔가 간단해졌죠? 그리고 밑에 헤드가 널 ptr이라면, 그쵸? 처음에 생성됐을 때 헤드가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 넥스트가 널이다. 헤드가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뉴 스튜던트 연결해줘서 그 다음에 리턴 해서 함수 끝나게끔. 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커런트 포인터 변수가 노드가 기존에 있다면은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결시켜주는 코드는 동일하죠. 이 코드에선 지난번 연결 리스트 만들 때 설명드렸어요. 굳이 이번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를 커런트가 가리키겠다. 그래서 커런트의 넥스트, 커런트가 가리키는 노드의 넥스트가 널이 아닐 때까지 커런트를 계속, 그쵸? 다음 노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제일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가 그 새로 생성 노드를 연계시키겠다. 이게 그 코드잖아요. 지난번과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오히려 간단해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메뉴랑 지난번에 우리 입력했었던 인포 스튜던트 데이터, 이거는 매니저 클래스에 넣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다 넣지 않을 거예요. 스튜던트 매니저, 우리 위에 만들었던 스튜던트 매니저 이 클래스는요, 노드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메모리가 새지 않는지, 그리고 학생 데이터,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안전한지를 관리하는 그런 담당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인풋 스튜던트 데이터나 디스플레이 메뉴 이 부분은 사용자가 화면에서 뭘 입력하는지 어떤 글자를 보여줄지를 담당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번 영상에서 그냥 함수로 놔두고 그냥 함수 콜해서 사용할 건데, 나중에 이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드신 프로젝트 크기가 커지면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전담하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그때 이 디스플레이 메뉴라든가 인풋 스튜던트 데이터와 비슷한 기능을 그때 그 클래스에 UI를 담당하는 클래스에 넣어서, 그렇죠? 클래스를 만드는 게 좋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프린트 스튜던트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매니저 클래스 안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메뉴 출력하고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을 따로 뺐으면서 왜 연결 리스트 이 부분 출력하는 거는 왜 매니저 클래스 안에 넣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결 리스트에서 우리가 데이터 출력하려면 헤드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헤드부터 시작해서 출력을 하죠. 그러니까 헤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는 여기 위에 우리 보시면 private, 스튜던트 매니저 클래스의 private로 인해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외부, 즉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헤드를 직접 만지게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걸 프라이빗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프린트는 우리가 헤드부터 이제 출력을 해야 되니까,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부터 출력해야 되니까 프린트 스튜던트는 매니저 안에 있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싶어요. 인풋 스튜던트 데이터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빼놓은 거다. 다시 강조드린 게, 매니저는 그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관리하는 매니저다라는 거, 관리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프린트 스튜던트 이 부분을 수정하면은 헤드는 프라이빗 이미 클래스 매니저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매개 변수만 빼고 방금 지웠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드에 대한 설명 제가 직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마지막에 해제해 주는 거. 이 인풋 스튜던트는 이건 이따가 수정할 거고요. 프리, 그쵸? 이 부분도 클래스 안에 이렇게 멤버 함수로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헤드가 굳이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함수 선언을 제가 아까 지웠는데, 선언을 이게 메인 위에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메뉴, 함수 선언부.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input
스튜던트 데이터.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주소, 헤드 주소 받아서 그냥 입력만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클래스를 참조로 받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인풋 스튜던트 데이터 입력한 거 있잖아요. 입력하고 나서 이 add 스튜던트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클래스로 갔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입력을 다 받았으면 매니저에게 추가를 부탁한다? 추가를 시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인풋 스튜던트 여기도 헤드가 아니라 매개 변수로 위에 선언부를 안 고쳤네요. 스튜던트 매니저에 매니저를 받아와서 여기 매니저의 매니저 객체에 그쵸? 객체에 add 스튜던트를 호출할 거예요. 스튜던트 매니저의 매니저 이렇게 하면 되겠죠. MANAGR 매니저. 네, 이렇게. 그래서 매니저의 add 스튜던트를 호출하는데 ID, name, score 이렇게 넣어주고 호출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다 된 것 같고 메인에서 이제 한 줄 한 줄 수정해 보면서 해보죠. 이것도 지우고 네. 자, 메인에서 그러면 이제 객체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이것도 지우고요. 초이스 놔두고 이제 매니저. 그래서 번호 고르고 디스플레이 메뉴 한 다음에 3이면은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그렇죠? 굳이 여기다가 소멸자 함수 호출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동 소멸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free student list 예전에는 함수형 코드에서는 free student list 이 함수를 직접 호출해야 했지만 클래스는 객체가 소멸할 때 자동으로 소멸자 실행되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의 실수를 줄여주죠. 그래서 위에 소멸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 호출 안 했네요. 네, 이거 free student list 이거를 소멸자 안에 이렇게 호출해주면은 객체가 소멸할 때 자동으로 소멸자 실행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이 함수를 이 free student list 이 부분을 호출할 필요가 없다.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input student data 하고 매니저. 네. 그래서 이 방식은 지난번에 참조 매개 변수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 영상에서 제가 이 참조 매개 변수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때는 이 코드, 그렇죠? free student list 뭐 지금 이 예시를 드는 건데 아스테리스크 end하고 head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스테리스크 end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 안에서 매니저의 상태를 바꾸면 이 메인의 매니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스튜던트 인풋 데이터 매니저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매니저의 출력 그렇죠? 프린트 스튜던트 그냥 호출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자 이렇게 나왔는데 출력하면은 학생 정보가 없다. 동일하죠? 정보 추가해서 아이디는 1번 이름은 일동 점수는 뭐 91점 자 출력하면은 잘 나오죠? 1 길동 91 학생 정보 추가 아이디 2번 훈 아무렇게나 넣을게요. 점수 93점 그리고 또 추가하고 학생 정보 입력 또 뭐가 있을까요? 3번 하고 민하고 점수는 99점 해서 출력을 하면은 그쵸? 네 길동 91 훈 93 아이디 3 민 99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한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로 바꾸는 방법을 좀 바꾸는 걸 해봤는데 연습해봤는데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해보세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